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당분간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비구름대가 중부와 남부로 오르내리면서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소나기 형태로 곳곳에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에 20에서 60mm고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입니다. 비로 인해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5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26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낮 동안은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이 26도, 포항 27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친 지역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텍이 IT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도시 연구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관련 연구센터 2곳을 열었고 포스텍 주변 지곡단지를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도서관에 설치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 각종 센서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 사용량 등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소규모 스마트팜도 조성됐습니다. 포스텍이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 IT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대규모 하드웨어, 빅데이터 같은 센터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포스텍은 그동안 쌓은 첨단 연구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센터 2곳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기존 도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곡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미래 도시 모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교육과 연구, 창업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기업은 물론 지역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에 이 스마트시티 기술이 가장 큰 공헌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올해 포항시 중앙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현재 포항시와 의성군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학계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미래도시 연구 포럼을 개최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수온과 냉수대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포항에서 부산까지 연안 수온이 12도에서 15도로 수심 200에서 300m의 찬 바닷물이 해면으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발생해 냉수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는 23도 내외로 평년 수온을 되찾았지만 냉수대와 함께 곳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기존의 고수온주의보는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냉수대로 인한 어류 폐사는 많지 않지만 그동안 고수온으로 양식어류가 약해져 있어 먹이 투여량을 조금씩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초 한동대가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부당징계 논란이 있었는데요. 급기야 지역 시민단체가 민병과 함께 한동대에 대해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동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여성회 등 대책위는 한동대 일부 교수 등이 징계 이후에도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강의 시간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그것도 매우 나쁜 의도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공개함으로써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한동대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이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모두 3,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더 이상 교수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불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대책위는 한동대가 지금이라도 무기정학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도 안 된다면 지금 현재 법정에서 법적인 구제 그리고 법적인 제재 조치, 보호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대에서 페미니즘을 주제로 열린 강의로 촉발된 이번 징계 사건은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동대는 학교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펌프장 신설로 경주시 안강읍 7평천이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안강읍 7평천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도시 하천유역 침수 예방 종합대책 대상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871억 원을 들여 제방축제와 펌프장 신설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강읍 7평천 유역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높고 침수 피해도 잦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고향세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세와 비슷한 고향기부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10년 전인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고향세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상북도.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기부금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어떤 고향상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그분들이 또 보내주신 정성을 도정의 역점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민이나 출향인, 연고가 있는 사람이 1년에 10,000원 이상 경북발전기부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내면 기부금 배분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저출산, 일자리 사업에 쓰는 방식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와 함께 지역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출향 기업인, 시도민회, 또 경북과 사돈 관계인 도시민에게는 사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울릉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관련 투자자가 2,6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90억 원에 이른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확보한 계좌들만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현금으로 투자한 사례가 확인되면 피해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일그룹은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조기 개장과 연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해수욕장 피서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6개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411만여 명으로 지난해 4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불빛 축제 참가 인원을 제외하면 포항의 피서객 수는 18%인 4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청약 경쟁률 때문에 대구가 추가로 부동산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중구의 집값 상승률은 0.57%로 물가 상승률 0.2%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남산동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284대 1을 기록해 수성구에 이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했습니다. 서울 지역 4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대구 중구는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집값 상승률과 높은 청약 경쟁률 수치가 규제 대상이 될 요건을 충족했지만 대구시와 중구청은 경기 침체와 낙후한 도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수성구 투기 열심히 따른 부동산 효과로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신재생 사업 의무에 의무조차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낙후된 도심지 개발이 더 어렵게 돼서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정부는 대구 주택시장 상황을 계속 주시할 전망입니다. 한편 올 하반기 대구에서 7,5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둔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피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 대구 지역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형산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유강 정수장 인근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등급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며 형산강 공사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형산강 철새 도래지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지만 후속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의 비악산 자락에서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 알버섯 3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버섯은 지름이 18cm에서 20cm에 달하는 반원형으로 표면은 하얀색이며 둥근 공룡알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댕구 알버섯은 지혈과 해독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 강원 전남 등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경북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나 돼지 등 축사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시군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형 축사 형태로 바뀌는 데다 관련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제도상 허점으로 마찰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군 지보면 일대 주민들이 장대비 속에 축사 신축 허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사석사 막아내자! 예천군 지보면 일대에는 5,30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 축사 신축 허가가 났고 만여 제곱미터의 대지 축사 허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삭발 시위까지 나선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서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망친하며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폐수겠죠. 그게 가장 문제고, 두 번째는 냄새, 세 번째는 파리 등이 떨어질 때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너 밀실행정 했는 거 원천 무효다. 처음부터 백지부터 다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지금 허가 났는 것도 그렇지만 허가 접수된 것도 이건 생각을 다시 하자. 축사 신축을 둘러싼 분쟁은 경북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현재
19건의 축사 신청이 들어와 4건이 허가난 가운데 지금도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시, 군위군에서도 축사 신축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예천군의 축사 신축 허가는 252건, 상주시는 지난 한 해 201건을 무더기로 허가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완화된 축사 신축 허가를 거리 제한을 통해 조례로 다시 규제하려 하자 신청이 폭주한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이용계획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법에서 이제 한 번 더 걸러갖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은 농지법 자체에서 농지 전용 자체가 없어져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오히려 기업형 축산업주의 배만 불리고 마을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전체 접수된 133건에 62억 원 가운데 106건에 34억 원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한 뒤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대부분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3건에 33억 원이었습니다. 포스코가 리튬의 원료가 되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강권을 인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염호 인근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적용해 2021년부터 20년간 매년 2만 5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부터 헬기를 이용한 대대적인 항공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청 헬기 5대와 재선충 모니터링 전문 요원 70여 명을 동원해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97만 헥타르에 대해 지상 항공 동시 예찰 활동을 벌입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한 뒤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인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비구름대가 중부와 남부로 오르내리면서 게릴라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소나기 형태로 곳곳에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에 20에서 60mm고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입니다. 비로 인해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25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그 외 지역들도 26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낮 동안은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이 26도, 포항 27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친 지역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